세계 영화계에서 인정받은 홍상수 감독. 2016년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 감독은 같은 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많은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고 지난해 이를 기각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조만간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파탄주의 채택을 전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연구대회에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억울한 이혼이 많이 생기겠다, 결혼을 더 망설이게 될 것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 전문가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에서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은 파탄주의 전환이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봤죠. 단적인 예로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현재 다시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종래부터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파탄이 생겼으면 법원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이었고요. 서구에서는 이미 다 파탄주의로 갔어요.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함을 주고 있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파탄주의로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부양 의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촉출이혼,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나 쫓아내는 이혼이 되는 경우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행법상은 그런 내용의 조항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자녀들의 생존권은 그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부부가 3년에서 5년 정도 별거하면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은 일정한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가혹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죠. 파탄주의로 가려면은 이혼한 후에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파탄주의로 간 나라들은 대개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을 인정하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혼의 책임과 자유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탄주의 적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